Morning in progress. 자, 이제 두 번째 기호목에 대해서 계속 강의를 하겠습니다. 운동 기능 평가, 운동은 바로 누운 자세, 엎드려 누운 자세, 앉은 자세 등에서 나타날 수 있는 영아의 소운동 및 대운동 발달이 개월수나 나이에 따라 적절한지 구별해야 하며 이는 운동 기능 평가함으로써 근력의 잠재적인 손상 여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아의 모든 발달 자세에 대한 내성과 능동적 움직임, 자세들 간의 수행 능력, 영아와 부모의 상호작용이 평가되어야 하며 가족이 영아의 자세와 활동에 대하여 평가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발달 반사 검사 같은 경우에 에임스라는 걸 사용해서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주교재 뒤편에 이 에임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희가 대면해서 봤을 때 에임스를 살펴봤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주교재 뒤편에서 확인하시고 자, 선천성 근성 기호목에 대해서 ICF-CO의 장애 모델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앞에서 본 것처럼 관절 범위 제한이 있고 목배근에서 촉진되는 덩어리, 신체 분절의 비대칭. 그래서 이 기호목이 결과적으로는 척추 측만증, 두개 안면 비대칭, 엉덩관절 아탈구, 근력 강화, 근력 약화, 근육과 연부 조직 타이트네스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정적으로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머리를 신체 중심선에 유지하기가 어렵고 또 동적으로 움직일 때에도 머리를 신체 중심선에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머리 못 가누기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연령에 적합한 운동발달 지연이 생깁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이제 엎드려서 하는 동작들에 이제 제한이 생기고 그런 것들을 이제 포지셔닝 도구 예를 들면 카시트나 소서 같은 것을 이제 이용해서 아이가 이제 부모와 이제 이렇게 상호작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소서도 이제 앉는 거고 카시트도 앉는 건데 이렇게 정면을 향해서 부모랑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몸짓 이런 것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 부모 유와 애착 관계 형성에 제한이 생긴다는 거죠. 또 그런 기후목에 대한 환경 요인은 이제 부모가 그럼 집에서 홈 프로그램을 해줘야 되는데 그 홈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이제 확인해야 되고 부모의 관심사가 또 아이에게 있는지 그런 것들도 확인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부모의 재정적인 상태, 좀 여유가 있어야 아무래도 아이한테도 마음에 이제 돌봄이 생기니까 만약에 그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면 접근 가능한 정책 및 자원을 이제 동원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 아이 같은 경우에는 개월이 몇 개월이 됐냐냐에 따라서 교목에 대한 이제 중재가 바뀌겠죠.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중재를 보시면 그 보존적인 요법으로는 스트레칭, 근력 강화 훈련, 보조기 착용, 부모 교육, 수영 등이 있지만 수술을 고려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수술적 치료는 어떻게 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제 선천성 기혼목이 그 진단받은 지 그리고 태어나서 12개월 이상 됐을 때 이 보존적 치료가 이제 반응이 없고 덩어리가 지속적으로 촉지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고개를 돌렸을 때 가동 범위가 30도 이상 감소되어 있으면 그리고 또 안면 비대칭이 생겼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제 수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목배근의 절제술, 그리고 근전유술 등이 있습니다. 침범된 쪽 목비근을 이제 6개월 동안 만약에 이제 치료를 했어요. 보존적 요법으로. 근데도 기능 향상이 없다. 그랬을 때에는 이제 수술을 하는데 그 수술의 목표는 짧아진 목비근의 완전 이완 및 관절 범위 회복, 목뼈의 정상적인 역학 기능 회복, 그리고 두개 안면 비대칭의 개선 등이 있습니다. 생후 10개월에서 5세 사이에 수술하는 경우에서 예후가 가장 좋다고 하고 만약에 얼굴과 머리뼈에 기형이 있다면 1세 이전에 수술이 적합한 시기라고 합니다. 자, 의학적 치료를 보겠습니다. 그 수술도 방법이 되겠지만 이제 주사 치료의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보툴리눔 독소나 아니면 알코올 같은 경우는 이제 주사 치료로 사용이 되는데 이 약물들이 이제 마비를 이제 유발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경근 쪽에 이제 주사를 액을 이제 주입을 하면 마비가 유발이 돼요. 그러면 이제
강하게 수축되는 것들을 이제 덜 하게 하기 때문에 근육을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리는 그런 작용을 해서 그 안에 이제 목비근 안에 들어있는 그 메스의 크기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러면 관절 가동 범위가 늘어나겠죠. 그래서 이러한 주사법은 이렇게 스트레칭 요법을 실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목비근의 안쪽에 메스가 있어서 이게 굉장히 쇼트닝이 있는 경우에 그 쇼트닝된 근육 내에 주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마비를 일부러 유발시켜가지고 근육이 좀 더 늘어나게 하거나 이제 그런 메스의 크기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자, 물리치료 중재에서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수술 이전에 원래는 보존적인 치료로 가능한 한 아이가 이제 많이 발달하기 전에 초기에 이제 운동치료적인 적용을 통해서 목구의 관절 가동 부분을 증가시키고 대칭적인 자세 반응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그렇게 이완된 사이드 쪽으로는 뭐 목이라든가 어깨라든가 엉덩관절 그 모든 곳에서 이제 관절 가동 범위 제한이 있으면서 어 여러 가지로 이제 운동 발달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일단은 치료적인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광선 치료 이제 생각을 하면 적외선 치료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해당되는 부위에 90도 각도로 적외선을 조사를 해주면서 20분 정도 이제 치료를 합니다. 그리고 초음파를 이제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초음파에 이제 그런 강도는 약하게 0.3에서 0.5 정도로 약하게 해서 5분 정도 적용하고요. 이제 맥동파는 이제 펄스 웨이브는 이렇게 두드리듯이 이제 하면서 약간의 진동을 주는 거죠. 그러면 그런 이제 딱딱하게 굳어있던 그런 메스가 풀리면서 치료적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초음파 치료를 목비근 쪽에다가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이렇게 마사지를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마사지는 손상된 쪽의 목비근을 근육의 섬유 방향으로 오일이나 크림 등을 이용해서 부드럽게 마사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늘려주는 도수 신장도 도수가 매뉴얼이죠. 신장은 스트레칭이고 그러니까 매뉴얼 스트레칭 요법인 거죠. 그래서 선천적으로 이제 그 기운목이 가장 일반적인 치료 방법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가장 최우선시합니다. 그래서 그 목배근을 신장을 시켜가지고 가동 범위를 증가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늘리기 전에 일단은 마사지나 아까 말한 것처럼 적외선 치료 먼저 실행하는 것이 도움이 되고 이제 아기가 그러면 이제 좀 따뜻하고 그러니까 안정이 되었을 때 이제 늘리는 거죠. 하지만 너무 강하게 늘리는 건 별로 안 좋겠죠. 그래서 아이가 이제 부담을 느낄 수 있으니까 아이가 좋아하는 장난감을 사용하거나 아이가 좋아하는 노래라 이런 음향 등을 사용하는 것도 이 근육의 능동적인 신장을 촉진시킬 수 있다. 그래서 영화의 시선이 이제 그런 것들을 보거나 했을 때 이제 힘들어지니까, 예. 그래서, 음, 관절 가동 범위를 이제 중재를 하기 위해서는 아이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제 중요하겠죠. 자, 그럼 운동치료 어떻게 적용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 1세 이전에 진단된 경우에는 약 95%에서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는 거죠. 하지만 타입에 따라서 이유가 달라진다. 그래서 신장 운동 방법에는 그 기운목의 그 정하고 중하고 하는 거에 따라서 그리고 아기의 나이와 치료에 대한 인내력 그리고 부모의 운동 프로그램에 따라 결정되죠. 집에서 해주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운동 자세로 영화가 6개월 이전인 경우, 그러니까 6개월이 이제 기준인 거죠, 일단은. 똑바로 누운 자세로 실시를 하고, 그 다음에 6개월 이후인 경우엔 우리가 운동 발달을 배웠지만, 6개월 이후에는 앉은 자세에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일반적인 신장 운동의 방법으로는 아기는 바로 누운 자세에서 양쪽 어깨를 고정하고 골반을 나란히 위치하게 해서 대칭적인 상태에서 이제 치료를 실시해야겠습니다. 그래서 목을 이게 중립, 가운데 오게 정렬을 만들어주면서 살짝 목을 이제 당기는 거죠. 약간 견인을 시킨 상태에서 머리 움직임을 보다 자유롭게 만들어줄 수 있고, 그리고 그러면서도 움직임의 제한을 좀 줄여준 상태에서 손상된 쪽으로 이제 회전, 그리고 정상측으로는 가쪽으로 굽힘을 합니다. 그리고 반대측으로는 비대칭 편 등으로 이루어지게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침범된 쪽이 이제 그 짧아졌기 때문에 그 부분을 회전이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으로 회전을 하고 그리고 이제 반대쪽 같은 경우에는 가쪽으로 굽힘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쪽으로 굽힘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그
어, 구부러진 손상측에서 반대측으로 이제 그 펌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반대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글씨로 이렇게 써놔서 그렇지. 그래서 최소 30초 동안 5번에서 15번 반복하고 하루에 46회 정도 실시를 하고 치료사와 더불어 보호자에 의해서도 시행되어야 된다. 무조건 보호자에 의해서 실행이 돼야 됩니다. 특히 아이가 크거나 걷는 아이는 한 사람이 어깨를 부정하고 다른 한 사람 목을 펴서 실시한다. 근데 이거 할 때 사실 너무 강하게 하면 안 되겠죠. 목이라는 게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치료를 받는 정말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장 크게 고려하면서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신장 운동은 천천히 시행되어야 하고 소아가 능동적으로 저항하는 경우는 치료를 중단해야 됩니다. 소아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저항은 소아의 격렬한 자세, 안면 찌푸리기, 오름, 신체적인 불안정 등과 같은 회피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장은 목 정렬에 주의를 하며 그런 변임과 함께 목의 앞뒤, 외측, 목 근육 모두 그러니까 모든 방향에서 좀 늘어날 수 있도록 가볍게 견인도 해주면서 움직임도 가볍게 실행을 해야 됩니다. 정말 아기잖아요. 그래서 생후 3, 4개월 이후에는 깨어있는 시간이 늘고 목을 스스로 가누게 되면서 우리가 4개월 때 목의 그 위치를 봤잖아요. 그래서 물리적 정서적 저항이 급격하게 증가가 됩니다. 아이가 힘이 생기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신장 운동이 시행이 쉽지 않으므로 사경의 효과적인 치료는 생후 3, 4개월 이전에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손상, 손상 측 선천성 사경의 신장 운동을 보면 이제 예를 들어서 왼쪽이다라고 했을 때 일단은 전체적으로 당겨줍니다. 너무 많이 당기지 말고 가볍게 당겨서 아이가 아 이것만으로도 참 편안하다. 평소에 이렇게 찌그러져 있으니까 그것만으로도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몸에 수직으로 약간을 당겨주고 한 상태에서 어떻게 되죠? 지금 보면은 왼쪽이 지금 침범이 돼 있는 거니까 왼쪽 목에 대해서 정상측은 뭐예요? 오른쪽이겠죠. 오른쪽으로 가쪽으로 굽힘을 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하죠?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굽힘을 한 상태에서 이쪽으로 머리가 닿은 상태에서 한 번 더 이제 돌려주는 거죠. 오른쪽으로. 그러니까 말하자면 오른쪽으로 측부로 굽히고 오른쪽으로 측부로 돌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왼쪽에 손상측이니까 이쪽으로 회전을 시키면 늘린 상태에서 회전시키면 이제 어느 정도 돌아갈 수 있겠죠. 그 전에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픽세이션만 하고 돌아가지 않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쪽 손상측으로 돌린 상태에서 그쪽으로 다시 구부려줍니다. 이렇게 돌려주고 구부려줍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마지막 단계겠죠. 그래서 가동 범위가 너무 많이 이제 늘어났으니까 오른쪽이 건강한 쪽이잖아요. 건강한 쪽 문득 가속 굽힘과 돌림 상태에서 다시 길게 늘려주기 위해서 이 탭을 바깥쪽으로 이제 머리를 뺐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손상치기 왼쪽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지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력 운동, 머리, 목, 근육, 몸통, 허리 및 상체 근육들을 강화시킵니다. 이제 목 가누기가 잘 안 되다 보니까 발달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에 대한 관절 가동 범위를 어느 정도 회복시킨 이후에 그것과 연결되어 있는 머리, 목 근육, 몸통, 허리 및 상체 근육들을 강화를 시킵니다. 아기이기 때문에 장난감 등을 사용해서 손상측으로 고개를 돌리게 하는 운동 운동이 이루어졌다. 결국은 뭐예요? 왼쪽이 만약에 이렇게 픽세이션 돼 있으면
이쪽으로 고개를 돌리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손상대 쪽으로 고개를 돌리게 하는 본인 스스로 이동 운동이 어느 정도 풀렸다 하면은 아이는 자기가 좋아하는 장난감을 이제 보고 싶어 하니까 그쪽으로 돌릴 수 있도록 계속 유도를 하는 거죠. 능동적 움직임이 사실은 가장 운동받들었기 때문에 자꾸 그런 동작들을 하다 보면 이제 풀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움직임은 영아가 성장하고 머리와 몸통 조절이 이루어지면 자세 반, 바로잡기 반응, 뒤집기 반응 등을 통해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근육에 힘이 생기게 되면 근력을 이용하거나 저항을 이용하여 점차 약한 근력을 증식시켜 나가도록 합니다.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바람직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칭을 유도하는 자세 잡기와 다양한 자세에서의 신장 운동은 능동적 관절 범위 움직임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프로그램으로 이제 지도하는 거죠. 그래서 수유를 할 때나 우유를 먹일 때 아이를 천천히 움직여서 조금씩 저항을 유도함으로써 이제 목을 늘릴 수가 있는 거죠. 이때는 머리, 목, 척추의 백신을 잡아주는 모든 자세 잡기 기호들을 동원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이렇게 어떤 물체를 들인 상태에서 잡게 되면 오른쪽이 만약에 사경이 있다라고 하면은 오른쪽을 이제 지지하면서 뻗을 수도 있겠고 아니면 왼쪽에 그 사경이 있다라고 했을 때에는 아이가 그 왼쪽 방향으로 더욱더 이제 체중심을 이동하면서 어, 고개를 가운데로 유지하는. 그래서 결국에는 치료의 목적은 목 가누기가 좌우가 대칭적으로 가동 범위가 같이 움직일 수 있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동작들은 선천성 사경, 좌쪽 바로잡기 반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오른쪽으로 지지한 상태에서 왼쪽에 있는 이제 물건을 보면서 들어 올리기 때문에 이 그림은 결국에는 어디에 이제 사경이 있다고 볼 수 있죠? 왼쪽에 사경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왜냐면 손상된 칩으로 고개를 돌리는 것이 가장 목적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그림은 보다 왼쪽에 사경이 있는 경우에 이런 식으로 가쪽 바로잡기 반응을 유도하는 것이다.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경 치료, 기운목 치료의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고개가 정중앙에 위치하고 몸통이 휘지 않게 하며 엎드린 자세에서는 손상축으로 고개를 돌리게 하고 안을 때, 아기를 안을 때에도 정상축으로 고개를 돌리지 않게 한다. 그러니까 계속 손상축으로 고개를 돌리게. 근데 너무 또 과도하게 요구하면 안 되니까 적절하게 아이의 능동적 참여를 이제 유도하면서 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거죠. 관절 가동 범위 운동을 포함해 근력을 향상시키고 손상측, 목직근, 대안근을 능동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자세 정렬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앉은 자세에서 머리 바로잡기를 유도하거나 공 위에서 체중을 이동할 때 거울을 활용하여 머리와 몸통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이제 실제로 자기의 거울을 보면서 자기의 몸을 교정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자기 신체 인식이 그래서 중요한 거죠. 이 기호목 치료에서는 홈 프로그램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가족 중심 케어의 개념에 따라서 기호목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홈 프로그램이다. 집에서 부모가 직접 해주는 거죠. 소서나 보행기 같은 컨테이너의 사용을 제한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그러니까 이렇게 당겨있는 그런 것들이 허리를 그냥 세워버리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돼요? 회전 운동을 하기가 어려운 거죠. 사실은 다 발달하고 난 상태에서 어, 앉기 자세를 유지하면서 하면 좋지만 이런 소서나 보행기 같은 건 어때요? 발로 이렇게 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소서나 보행기를 먼저 탄 아기들은 어떻게 되죠? 충분히 그 허리나 다리가 발달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뒤로 갑니다. 그래서 뻗치는 쪽으로 발달이 되기 때문에 보행기는 발달을 지연시킨다라는 논문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서나 보행기 같은 컨테이너의 사용을 제한시키고
오히려 아이를 이제 안아주거나 아니면 어떤 포지션을 취하면서 그리고 또 아이를 이렇게 움직이게 하면서 그런 놀이를 이제 유도하는 거죠. 그래서 운동 활동 그리고 스트레칭. 그래서 이제 아기가 이제 기저귀를 핀다. 그러면 아이한테 이제 그 목에 대한 부분이 이 가쪽으로 이제 예를 들면 오른쪽이다. 그러면은 이쪽으로 이렇게 굽힐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오른쪽이다. 그러면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아기를 이제 교육을 시키는 거죠. 아기를 이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부모를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 거죠. 아기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내용을 이제 부모님이나 아버지가 요즘에는 또 아기를 많이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교육하고 시행 여부를 모니터링을 합니다. 어, 프로그램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얼마나 많이 하느냐, 꾸준히 하느냐에 따라서 제일 중요한 것은 아기의 능동적 유도를 그래서 사실 치료사가 하는 것보다 집에서 이제 부모님이 가장 아이가 신뢰하는 부모님이 해줬을 때 효과가 가장 큰 거죠. 위에서 자세 바로잡기 반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이 상당히 좋죠. 공은 여러 가지 방향으로 자세 바로잡기 반응을 다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앉아서 양팔을 다리 위에 놓고 안정적으로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비대칭을 만들어서 아이가 이제 그 균형이 깨어진 부분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면서 자세 바로잡기 반응을 하면서 어떻게 되죠? 고개를 바로 세우게 되겠죠. 고개를 바로 세우면서 목빗근에 이제 그런 단축된 부분들이 풀리게 되겠죠. 그래서 보면은 이제 근력 강화 훈련 같은 경우는 아기를 등보리에 엎드려 두고 몸통을 이렇게 잡아서 앞뒤 이렇게 앞뒤 그다음에 이렇게 옆쪽으로 가볍게 움직여준다는 거죠. 그리고 아기를 등보리에 앉힌 다음 이렇게 뒤로 이렇게 뒤로 돌려주면 이건 뒤네요. 옆이 아니고 이게 앞뒤 옆으로 이렇게 돌려주고 이 띠 같은 경우에 아기를 등보리에 앉힌 다음 뒤로 돌려주면 몸을 돌려 똑바로 앉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뒤로 이렇게 몸통이 이렇게 뒤로 기울어지면 몸이 뒤로 넘어가니까 자기가 앞으로 이렇게 올라온다. 그래서 몸을 돌려서 똑바로 앉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럴 때 이렇게 몸을 이렇게 세우게 되니까 목통 근력과 안정성이 발달을 한다. 그래서 이런 자세들을 할 때 이 치료사의 손이나 부모의 손이 어디로 가느냐 이런 것들을 잘 보는 게 아무래도 큰 관절 쪽으로 이제 뒤로 이제 보내야 되니까 무릎을 잡았죠. 여기는 엎드린 자세다 보니까 가장 큰 관절을 이제 잡아서 가장 안정적인 자세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보조기, 목을 가눌 수 있는 4, 5개월 이후의 영아나 소아의 목의 움직임 획득, 유지, 또는 제한하기 위해 사용하며 착용을 위한 보조 기구로는 관 보조기나 부드러운 칼라가 있다. 보조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보조기구는 목의 수동 관절 가동 범위 운동을 시행하여 정상적으로 외침이 10초 정도 가능하거나 손상 측에서 머리를 들어 올리는 외측 머리 정위 반응이 가능할 때 착용할 수 있으며 깨어있는 시간의 80% 이상, 5도 이상의 머리 기울기를 가지고 있고 계속적으로 움직이거나 운동기를 수행할 수 있을 때 착용해야 된다. 보조기구는 정상측으로 외측 굽힘이 10도 정도 가능하고 또 손상 측에서 머리를 들어 올리는 외측 머리 정위 반응이 가능할 때 착용할 수 있다는 거죠. 자, 히어티 브레이스, 기어목 브레이스. 이거는 이제 소프트한 목 보조기인데 고개가 침범된 쪽으로 기울어지는 것을 제한해주는 보조적 필요법입니다. 경증은 생후 4개월 이상, 기울기 5도 이상인 경우, 수건되지 않은 쪽으로 최소 10초 가쪽 굽힘되거나 가쪽 머리 바로 잡기 가능. 침범된 쪽으로부터 머리를 들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는 경우. 주의할 점은 반드시 아기가 깨어있을 때만 착용한다. 2시간마다 피부를 체크한다. 그럼 뭐냐? 기억력의 TOT 보이스는 이런 식으로 이제
프레임을 만들어줘서 그쪽으로 기울지 않게끔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소프트한 목 구조를 고개가 침범될 쪽으로 기울어지는 것을 제한해주는 부등 쪽 필법이다. 그래서 서산 여기 오른쪽이죠. 그쪽으로 기울이지 않도록.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제 그 사경에 대한 과한 보조개, 기운 목에 대한 과한 보조개를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보면은 이쪽으로 기울어지지 않게끔. 그래서 순서 나온 것처럼 기운 목은 사두증이 동반될 수 있다고 했어요. 사두증의 85%에서 기운목이 나타납니다. 머리가 기형이 나타났다는 것 자체가 기운목이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큰 거죠. 그러면 아기의 평평한 머리 쪽으로 체중이 실리지 않도록 높인다는 거죠. 그쪽으로 이제 체중이 실리면 더 평평해지니까 평평한 머리 쪽으로 체중이 쏠리지 않도록 높이고, 그리고 이러한 방법은 능동적인 머리뼈 재형상 기법이라고 해서 머리를 이렇게 돌리면서 계속 만들잖아요, 부모님들이. 그래서 생후 첫 3개월이 머리뼈 모양의 재형성이 가장 잘 이루어지고 뇌의 내적 발달이 빠르게 일어나므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시기다. 생후 5, 6개월이 되면 뇌의 내적 성장이 이전 계열에 비해 느려지기 때문에 이 시기까지 사두증이 해결되지 않았다면 DOC 밴드 치료가 필요합니다. 또 다이나믹 orthotic 크레니오플래스티. 그래서 DOC 밴드는 이제 머리뼈의 재성장을 유도한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머리의 앞쪽과 뒤쪽에서 가장 돌출된 부위를 직접 압박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일주일에 인해서 이동인 간격으로 요시베트의 안쪽 스펀지를 조정해서 머리뼈의 평평한 부위와 그 주변 부위가 자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준다. 밴드로 이제 계속 조정하기 때문에 압박도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DOC 밴드 치료는 동적인 치료다. 왜냐면 계속해서 밴드를 조정하면서 동적으로 한 곳만 압박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DOC 밴드는 하루 23시간 착용해야 하고 나머지 1시간은 피부 케어와 함께 수동적으로 목의 관절 운동을 실시합니다. 사두증인은 유아의 머리 모양 기형성을 위해서 DOC 밴드는 그 효과가 탁월하다. 흔히 헬멧이라고 불러서 헬멧 착용하는 부모님들이 보십니다. 설치실에 보면은 아이들은 별로 안 좋아하죠.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쪽이 아이의 이제 왼쪽이잖아요. 왼쪽 기운목이 있는 분에 이렇게 압박을 주는 밴드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좀 좋아지면 이제 이거를 부모들이 치워버리겠죠. 이거는 이제 아델리 슈트라고 하는 건데요. 이 슈트, 이걸 입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또 아이의 움직임을 만들면서 아이가 전체적으로 이제 기운복이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운동 관절의 움직임이라든가 그냥 어깨의 움직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밸런스가 맞지 않기 때문에 훨씬 더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이런 겉에 슈트를 입혀서 어, 아이 스스로 능동적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델리 슈트가 시험에도 많이 나왔고 어, 부모님들한테도 선호도가 있습니다. 어, 아까 나왔고요. 오른쪽 사경의 왼쪽 가쪽 굽기. 오른쪽 사경의 오른쪽 내리. 그러니까 해당되는 침범된 부위 쪽으로의 목의 돌림이 사실은 가장 어렵다는 것.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바로 누운 자세에서 6개월 전에 바로 누운 자세에서 헤드허버를 이용해서 포지셔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머리를 쓰는 거죠. 머리를 앉듯이 이렇게 싸가지고 고개가 이렇게 기울지 않게 포지셔닝을, 이렇게 위치를 잡아주는 거죠. 이런 것도 홈 프로그램의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아기가 지금 오른쪽이 목이 기울었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를 볼 때 이런 자세로 앉으면 처음에는 좀 힘들어도 아이가 조금씩 늘릴 거라는 거죠. 이동 자세일 때에는 보세요.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려서 유도하게끔 합니다. 엄마를 보면서 목을 늘리고 늘린 목을 이렇게 쪽으로 돌리게 하는 것까지 하면은 완벽한 고개에 대한 조절을 하는 것 자체가 치료가 될 수 있어요. 오른쪽 기운목 아기가 오른쪽이 밑으로 오도록 하면은 돼요. 오른쪽이 밑으로 오게 하면은 아기가 이 부분이 좀 늘기도 늘릴 거고, 네. 그 다음에 이봉 같은 거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봉 가지고 하는 부분도 있고, 이 터미 타임이죠, 이게. 된 상태에서 하는 건데, 터미 타임 중에 아이가 정말 좋아하는 자세, 예를 들어서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아이가 어떤 좋아하는 선호하는 자세가 있다. 거기서 너무 이렇게 반대되는 방향보다는 너무 강요해서는 안 되겠죠. 아이가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어떤 장난감이나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통해서 그렇게 도와주셔야 됩니다. 왼쪽 선천성 근성 기호목 진단을 받을 아이도 보니까 이화라고 할까요? 이화의 기초 점. 이화는 생후 4개월 된 여아로 대체가 38초, 몸무게 3.2kg, 저항절개로 출생했다. 출생 시 특별한 의학적 문제는 없었는데, 위로 언니가 한 명 있고, 출생 초기 엄마는 아이의 머리가 왼쪽으로 기울어진 것 같다고 느꼈으며 점차 비대칭성이 심해지는 것을 걱정을 정원에 내원하였고, 생후 4개월 때 왼쪽 등 진단을 받았다. 이화가 반사나 자세만 초경찰 했을 때 어땠어요? 특히에 안 나타나는 거. 아, 여기 있네. 근데 어디서 안 나타난다? 오른쪽으로, 바쪽으로 목 바로잡기 반응을 시켰을 때 안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면 왼쪽 기호목 진단을 받았으니까 왼쪽으로 목바로 잡기 반응은 안 나타나고 오른쪽으로 가쪽 목바로 잡기는 나타난다는 거죠. 이런 반사들은 있는데 목바로 잡기 반응에서 왼쪽으로 가쪽 목바로 잡기 반응이 안 나타난다는 거죠. 제일 좋은 건 고개를 돌리지 못하는 쪽이 손상 쪽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기온목에 대한 공부를 나갔습니다. 여러분 시험 잘 보시고 다음 주에도 선호자의 날이기 때문에 비대면으로 해서 녹화 영상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